전문가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 중학교 때까지도 애가 제 말을 들을까요? 별로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살아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김행규 씨도 게임 굉장히 잘할 것처럼 생긴 관상이에요. 네. 원래 보통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게임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아주 게임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동네 오락실에서 게임을 1등좀 먹으셨군요. 1등을 항상 이제 그 수위권에 올렸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이 돼서도 지금까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네. 만화책과 게임을 참 즐겨하고 최신 게임이 어떤 게 있는지 항상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걱정하는 건 이제 민재가 보는 앞에서 게임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게임할 때에는 민재가 보지 않는 곳, 그 어딘가에 숨어서 무조건 집 밖에 나오면 계속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혹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어떻게 해서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이제 룰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분 공부, 10분 오락 이렇게 그게 했거든요.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0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열심히 했다. 이제 약간 만화책을 볼까? 내지는 이제 게임을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10분 정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게임 그만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율성이 있게 설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러시진 않으셨죠? 그때도 저는 약간 게임을 할 때에도 저 나름대로 약간 그 논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형규야 오락실 가게 되면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뭐 그럴 때도 왜 안 좋죠? 이런 약간 논리로 약간 접근했던 캐릭터라서 그래서 약간 좀 제가 통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오락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항상 몰래 빠져나가서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옛날에 오락실을 갔던 때랑 지금처럼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오락을 할 수 있는 환경이랑 환경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오락실이나 PC방이라는 별도 공간에서 시간을 내서 오락을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공부방에 아이들이 PC가 들어있으니까 공부방인 동시에 PC방이고 또 이제 손에 들고 있으면 식탁에 앉아서도 게임방이 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게임방이 되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일상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기 삶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오락실이 돼버렸으니까 오락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것은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빈 건물이 뇌에 들어오는 거예요. 빈 건물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습관이라고 하죠, 보통. 습관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가 뇌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도서관도 책을 읽으면서 도서관도 들어서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면서 청소하는 방도 들어서고 이렇게 들어서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게임만 계속 하다 보니까 온갖 오락실로 뇌를 다 채워놓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도서관 지을 자리도 없고 이미 다 지어놓은 버리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락실 게임은 일단 게임이 코인이 동전이 다 들어가면 또 할 수가 없고 집에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집에 오면 그냥 그 게임 잊어버리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온라인 PC로 하는 게임은 로그인을 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거의 계속 점수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죠. 쌓여있죠. 그러니까 나는 끝나고 나와서 잠을 자는데 다른 애들은 거기서 계속 점수를 올리고 있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그리고 게임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그러지만 책을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그 게임의 레벨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순위가 올라가나 아이템을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이 연결이 계속 돼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부할 때 딱 하고 잠깐 하고 다시 오고 이게 아이들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또 다른 내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인 건데 게임 자체에 변화가 있군요. 한마디로. 진짜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게임 자체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 많아서 그 내용적인 면 때문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저희 지금 이제 Q&A를 통해서도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달콤한 사랑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규 씨께서 좀 읽어주세요. 8살 누나가 요즘 태블릿 PC로 게임을 합니다. 선긋기나 맞추기 등 영유아 게임인데요. 혼자 하는 건 재미가 없는지 26개월 동생한테 자꾸 이것저것 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너무 일찍 스마트폰과 게임을 접한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아, 네. 근데 뭐 내용상 뭐 선 긋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쁜 게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문제는 8살짜리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26개월은 좀 빠른 거 아니냐. 정말 근데 게임을 시작해도 되는 나이라는 게 있나요, 선생님? 사실 뭐 절대적인 나이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려면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네. 게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뇌과학자들이 그 전두엽에서 종합적 사고를 하려면 보통 13살 정도, 10살에서 13살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게임을 접하면 이게 게임이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고 처리가 되지 않고 각인이 돼서 그것에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서 자꾸 이제 게임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26개월은 정말 너무 빠른 거죠. 네. 그것이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집착하는 이런 형태 나타나고, 지금 말씀하시는 8살도 사실은 그 게임을 하기에는 좀 빠른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 또 너무 어렸을 때 게임을 시작하면 어떤 게 위험하게 되는 거죠? 우선 어렸을 때 하게 되면 이 인식 체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 인식 있냐면, 체계가요? 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저희도 앞에 이제 태블릿이 있는데, 네. 이걸로 책을 보는 애들한테 실제 책을 주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책에서 이렇게 예. 확대. 왜 이- 손가락으로 왜 이 넘기면서 종이책은 이렇게? 안 커지지? 아. 예, 이렇게 내가 실제 사물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전에 이런 스마트 기기를 주게 되면 우리가 진짜 그럴 수 있네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아이는 받아들일 수 있고요. 지금 선긋기 말씀하셨지만 사실 선긋기는 손을 이렇게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손으로 물체를 잡고, 잡고. 이 잡는 데 그렇죠. 근육이나 이게 다 뇌가 또 자극이 되는 것들인데 이런 기회들을 사실 뺏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악영향이 있고요. 이제 게임의 종류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면 정말 얼마나 안 좋냐 이런 것도 사실 이슈인데 네. 이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 결과가 아직은 서로 상충되고 있어요. 나쁘다는 연구도 있고 별로 관계가 없더라. 그래요? 라는 연구도. 좋을 건 없지만 나쁘지도 않다. 예, 이렇게, 그래서 네. 아직은 뭐 아직 연구로서 모르는군요. 확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나쁜 걸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뭐 괜찮은 걸로 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은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그렇군요. 어린 나이에 하는 것, 어린 나이 이걸 할수록은 악영향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선긋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어떤 타블렛으로 봤을 때 동물 소리가 나는 거라든가 뭔가 좀 아이들한테 아기자기하게 재미를 그래요. 주는 네, 그런 네. 어떤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아이들 딱 그런 걸 본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못하게 합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노출 안 시킬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은 토끼를 보여주는 거가 이게 토끼라는 걸 알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가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냄새가 나. 만지면 이런 감촉이 돼. 이것 자체가 사실 뇌를 자극시키고 발달시키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은 네. 그런 것들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너무 해롭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 한다면은 우리가 아이의 뇌를 자극시키고 발달시키는 데는 많은 기회를 또 뺏기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하는 거가 정말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하고 나서 경험하게 하는. 예, 하고 나서 경험하면 좋죠. 그리고 뭐 우리가 보기 어렵거나 만질 수 없는 동물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체험할 수 있는 동물들은 직접 가서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이게 용이야 뭐 이런. 이게 그렇죠. 공룡이란다? 네. 막 이럴 수는 그런 없으니까. 거네, 그렇죠. 네네. 이게 신수염고래야 뭐 이런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시작을 했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 원칙이라는 걸 좀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님이 계시는 환경, 네. 그 부모님이 보고 오고 있거나 또 이게 함께 안고 있거나 이제 같이 앉아서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항상 그 상태였으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것은 외출할 때 너 이거 게임하고 있어 이러고 나가는 건 정말 나쁜 방법이라는 그리고 또 TV 거예요. 틀어놔주고 그렇죠. 막.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그걸 보기 시작하면 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 사라지면 항상 게임을 언제든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게임은 항상 엄마가 계실 때만 한다.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게임을 해도 이제 혼자 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엄마가 이제 볼일을 보시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떤 게임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부모에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환경을 만들어줘서 같이 있지 않았어도 같이 있었던 것과 같은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다 보니까 그 부모가 모르는 게임을 자꾸 이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럴 때 네.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게임, 그러니까 도검류나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살상을 해서 점수가 생기는 것은 우리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의 원칙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보면 다 상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잘하려면 아이템을 유료로 사야 돈이 되는 경우가 들어가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료 아이템이 들어가는 게임은 해서는 안 된다. 아.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취가 오고 보상이 주어지 이런 룰을 배우는 것인데 돈을 써서 더 앞서가고 이것은 사실은 좋은 룰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임은 어쨌든 유료 게임은 안 되고 그 아이템을 유료로 사는 것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부모와 네네.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원칙들을 좀 정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그 일정 연령 될 때까지는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저 궁금한 게 네, 하나 네.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10살인데 네. 12세 이용가의 게임을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네. 애들이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안 되고 12세 때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12세는 되고 네. 11살 때는 안 되고 네. 일단 이런 네. 룰이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그때 가서 12세 된다고 허용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또 15세를 또 하고 싶어 하니까.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아이들에게도 규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12세 미만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니까 그런 걸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2세 이하의 게임,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도 아이가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은 많이 있거든요. 네. 굳이 많은 좋은 게임들이 있는데 굳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 다 설명하면 어렵지 않죠. 참 애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주셔야죠. 안 그러면 아이들은 네네. 친구들한테 들은 재밌는 그렇죠. 것만 하려고 그렇군요. 하거든요. 그렇죠. 자,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초롱이 아롱이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자,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게임을 금지시켰더니 친구 집에 가서 하고 오더라는 겁니다. 자, 못하게 하니까 부작용만 생겨서 맞아요. 먼저 해야 될 숙제나 아이고. 공부를 하면 1시간 게임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이제는 게임이 하고 싶어서 숙제나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도 어떤 애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놀러 오더라고요, 저희 아, 집에. 네. 놀러 왔는데 저희 아들하고는 안 놀고 혼자 그냥 놀아요. 그래서 뭐하니? 이랬더니 저희 집에 오면 게임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럴 수 좋다고. 있겠네요. 그 얘가 그냥 맨날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오는 게 일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일기나 독서록 같은 걸 쓰기 싫을 때 약간 네. 민기적대고 있으면 제가 민지야 빨리 써. 빨리 쓰면 아빠가 한 판 하게 해줄게. 이런 식이 5분? 되면 네. 이게 약간 좀 보상의 의미로 주는 건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저 방법을 쓰죠. 네. 근데 이제 저 방법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게임이 일단 부모 시각으로는 나쁜 거다라는 인식을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나는 굉장히 하고 싶고 좋은 것인데 엄마는 늘 못하게 하고 통제하는 것이야. 그래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엄마가 있다. 이렇게 네. 되면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그 부모를 속여가면서 부모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자꾸 하려고 가죠. 그래서 좋은 것은 그 게임도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네. 보상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일주일에 말씀하신 대로 1시간, 2시간 허용해주면 엄마가 허용한 시간에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걸 엄마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는 늘 못하게 하는 도구 나는 너무 하고 싶은 거 이런 관계가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쓰면 절제력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네. 이 절제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파워먼트인데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절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게임을 나는 이걸 내가 이만큼 하고 그만해야지 절제해야지 이런 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엄마가 수동적으로 요거 해. 네네. 요거만 해. 이런 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깨려고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가서는 언제까지 중고등학교 됐을 때까지 엄마가 뭐 요거야 한번 해줄게 안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뭐 통제한다고 통제가 될 나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가서는 되면. 이제 완전히 게임에 빠져도 엄마가 손을 쓸 네. 뭔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들을 때 항상 정해놓고 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스스로 끄게 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써야지 어떤 일을 하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완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저도 두 가지만 보태고 싶은데요. 네네. 첫째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게임을 보상으로 쓰면 다른 걸 보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너무 너무 강력하니까 맞아요. 다른 맞아요. 것들은 통하지 맞아요. 않습니다. 아, 그리고 두 그렇죠. 번째는 되게